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유를 꿈꾸는 옆프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지난달에 7월 가계부 영상을 올리고 또 이렇게 2달 만에 가계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7월 가계부 영상에서는 5, 6, 7, 3개월치의 저의 지출 내역을 다 공개를 했었고 또 이번 달에는 이제 8월과 9월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올해 1월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직장인입니다. 아무래도 주거 관련 비용이 좀 있고요. 회사에서 중식 수당을 따로 주는데 그래서 제가 점심값으로 사먹는 비용도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량 유지비로 기름값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저의 한 달 지출 목표 금액을 13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0만 원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8월과 9월에 과연 얼마를 지출했는지 8월에는 지출은 130만 9,362원을 해서 약간 초과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목표와 근접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새로 노트북을 사느라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약 120만 원이 넘는 돈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 우선 식비부터 볼게요. 제가 매달 식비 목표 금액을 3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만 원 내외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8, 9월 전부 목표와 비슷하게 3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썼습니다. 제가 식료품에서는 보통 한 달에 7, 8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고요. 집 근처 마트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에 한 2만 원 내외로 장을 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는 보통 한 10만 원이 약간 초과하게 쓰더라고요. 혼자 뭐 배달 음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켜 먹을 때가 있고 한 달에 2-3번 정도는 친구를 만나서 외식을 하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갈 때는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2만 원 안쪽으로 먹는 것 같고 가끔 이제 제가 퇴근하면서 저녁을 해먹기 귀찮을 때 맥도날드나 빵집 가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사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보통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사이를 그 다음 회사 점심 제가 원래 회사 점심으로 15만 원 정도 많으면 17, 8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다 재택을 하는 건 아니고 반반 근무를 반은 재택근무 반은 사무실 회사 점심값으로 쓰는 돈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해먹으니까 8월에 더 조금 나왔죠. 6만 원대가 나오고 9월에 10만 원 넘게 제가 8월에 한 2번 정도 상사분한테 밥을 얻어먹고 9월에는 또 제가 2번 정도 사드리고 8, 9월에 평균을 내보면 비슷하게 한 7, 8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간식비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편이고 이제 8월에는 한 번은 빵을 사 먹고 한 번은 아이스크림을 그 다음 커피 음료는 다른 달에는 한 2, 3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은데 8, 9월에는 정말 조금 썼죠. 제가 거의 9월에 밖에서 외식을 하고 카페를 안 가거나 가도 약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 9월 각각 약 3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다음으로 꾸민비를 볼게요. 차이가 좀 나죠. 8월에는 10만 6천 원을 지출했는데 9월에는 1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는 이제 옷을 살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8월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입을 반팔티를 여러 개 샀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나서 이제 조금 기니까 더 짧게 자르고 싶어가지고 한 3cm 정도를 더 자르는데 이제 커트 비용 2만 원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2만 7천 원은 제가 하나은행 TV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얼굴을 공개하느라 뭔가 이렇게 꾸며야 될 것 같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속눈썹 펌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자주 메고 다니는 가방에 가방 문 이렇게 열고 닫는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수선비 1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생활비를 볼게요. 제가 목표가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8월에도 57만 원 넘게 나오고 9월은 더 많이 나왔죠. 63만 8천 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 대출이자로 20만 원 초반대를 지출, 관리비로도 한 20만 원 초중반 정도 지출해서 합해서 한 45만 원 내외를 지출을 했는데 일단 8월에는 대출이자가 뭐 평소랑 비슷하게 약 21만 5천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9월에는 대출이자가
2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35,000원 정도가 늘은 거죠. 대출이자 나가는 계좌로 매달 급여 이체를 해줘야 이자 할인이 들어가요. 한 달에 0.2%씩. 근데 그걸 제가 깜빡해가지고 급여 이체를 안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그냥 아무데나로 이제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또 0.1% 할인이 되는데 그것도 놓친 거예요. 정말 두 번 다시는 깜빡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겠다. 깜빡함으로써 3, 4만 원을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 관리비가 이제 제가 8월에 내는 관리비는 7월 달에 대한 사용분이고 9월에 내는 관리비는 8월 달에 사용분. 이 냉방 시스템이 중앙 관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이게 냉방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펜코일이라고 하는데 8월에는 이제 7월 관리비로 29만 2,790원 거의 30만 원 돈이 나왔고요. 9월에도 뭐 거의 비슷하게 28만 5천 원이 넘게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제가 뭐 관리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 9월 각각 또 제가 주방용품이라던가 생필품을 좀 샀는데 8월에 약 5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9월에는 더 많이 썼어요. 제가 요즘에 좀 주방용품, 막 그릇, 식기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 주방 기구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보험통신을 볼게요. 보험통신은 거의 이제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보험으로는 딱 3가지를 들고 있어요. 우선 실비는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가 내주고 계시고요. 제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그리고 암보험. 암보험이 약 2만 원, 운전자 보험으로는 거의 10,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 주택화재보험은 이제 저희 부모님 댁이랑 제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을 같이 묶어가지고 3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만 1,412원씩 매달 고정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통신비로는 8월에는 4만 1,660원, 9월에는 4만 5,244원을 지출했는데요. 제가 통신비로는 크게 집, TV, 인터넷 비용이랑 제 휴대폰비 이렇게 2가지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TV, 인터넷 요금이 한 38,000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전원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1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한 달에 약 24,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요금으로 원래는 15,000원대로 지출을 하다가 요금제를 조금씩 늘려가지고 8월에는 18,000원 정도가 나왔고 9월에는 21,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구독 정기 결제로는 한 달에 13,640원씩 고정비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8,690원, 윌라 오디오북으로 4,950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윌라 오디오북을 원래는 9,900원씩을 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해지를 하려고 딱 눌렀더니 앞으로 50% 할인을 해주겠다고 창이 뜬 거예요. 50% 4,950원이면 나쁘지 않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차량 유지비는 기존에는 유류비로 그래도 한 10에서 12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재택근무를 또 반 하다 보니까 절반으로 확 줄어가지고 이렇게 4만 원, 6만 원. 교통비로는 8월에만 25,300원을 지출했습니다. 8월에는 제가 서울을 갔다 오느라고 이제 KTX를 타고 왕복해가지고 그리고 여가 생활은 없었고요. 뭔가 여가 생활을 좀 더 즐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0월 이번 달에는 여행을 한번 가기로 했어요. 가을이라서 단풍을 보러 국내 여행을 한번 할 거고 엄청 이번 달은 좀 기대가 됩니다. 건강보험도 요즘에 지출이 많이 없는 것 같고 8월에 두통약 2개를 사다 놔가지고 5,500원을 썼습니다. 자기개발 항목에서는 이걸 자기개발을 넣을지 아니면 뭔가 투자 비용으로 따로 뺄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제가 이제 편집을 막 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PC는 LG 그램이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서 좋지만 사실 사양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걸로 이제 편집을 하면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편집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편집하는 것들도 어쨌든 자기 개발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게이밍 노트북으로 115만 4,790원을 주고 이번에 구입을 했고요. 또 플러스로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이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화질이 좋은 대신 용량을 진짜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32기가짜리면은 1시간짜리 영상을 찍으면 거의 다 차거든요, 용량이. 그 SD카드를 128기가짜리를 35,780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조사 비용으로는 한 달에 5만 원씩 따로 예비비로 빼놓고 있는데요. 선물 비용으로 9월에는 5만 원 정도를 더 지출을 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에서는 매달 10만 원씩 기타 예비비로 넣어놓는데, 그래서 8월, 9월 각각 10만 원씩 이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11가지 항목을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가 3천만 원을 모으기인데 뭔가 부수입을 많이 늘리거나 지출을 엄청 확 줄이지 않는 이상 실패를 하지 않을까. 남은 10, 11, 12월 3달 동안 더 열심히 부업을 하던지 지출을 줄이던지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목표를 꼭 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오늘도 다 함께 파이팅!